네, 대법원이 오늘 오전 상고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출 차량을 싣고 가던 화물선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뒤집어져서 한국인 서명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임만글 변호사님과 함께 두 가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설명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의 수행 비서였던 피해자를 4회에 걸쳐서 간음하고 6회에 걸쳐서 추행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는 이 중에 1개의 강제 추행만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나머지 9개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완전히 엇갈린 판결인 그렇죠. 거죠?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었죠. 오늘 대법원은 이 원심,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1, 2심 판결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원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이제 무죄였단 말이죠. 이때 무죄였던 것들은 피해자의 주장이 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던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진술이었는데요. 증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뭐 첫 번째로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쉽게 얘기해서 피해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보낸다든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 다음 날 안희정 전 지사를 위해서 뭐 순두부집을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정말 그런 성폭력을 당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정황들로 보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게 1심의 주된 이유였고요. 피해자 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위력. 자, 이게 지금 위력에 있었느냐, 의한 없었느냐. 간음이거든요. 네, 그럼 위력으로 간음을 했느냐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다. 위력의 존재는 있었다. 그렇죠. 근데 1심에서도요. 위력으로서 간음해야 되는데 위력을 행사했느냐 보니까 주변 비서들에게 그렇게 항상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폭력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그 시점에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증명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유로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는 않았다. 네. 이게 1심의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는 주요 쟁점이 뭐였는지 또 대법원이 2심의 원심을 확정했다는 얘기는 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1심에는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2심과 대법원에서는 신빙성이 있다. 있다. 예, 이거는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경험한 사람이 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 피해자의 반응은 언제나 정형적인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성정이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때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위력이 존재를 했고 아까 1심에서는 평소 비서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데 반해서 항소심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 수행 비서들에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 평소에 말로써 이렇게 어떤 위압감을 보이진 않지만 표정, 뭐 무슨 눈빛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억압을 당했다, 그러니까 위압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억압, 그 위압감에 뭔가 지시가 내려지면은 이거는 내가 빨리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위력을 늘 느끼는 상황이었고 이런 이 피해자 역시 이런 어떤 위압적인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봐서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 이 행사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행사의 그 문헌이 그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위력 행사라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력 행사, 위력으로서 가늠하는 부분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폭력을 있거든요. 써야만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해석을 예, 했던 그런데 거죠. 항소심은 그걸 이전에. 조금 넓게 봤다고 보면 됩니다. 1심에서 판단했던 것보다는 어떤 직접적으로 뭐 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어 이런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본인이 위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평상시에 그런 위력을 행사했고 여기에 피해자가 어떤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알면서도 이용했다라는 것은 위력으로서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항소심은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이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는데 대권 네. 후보였는데 지금 이번에 아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더라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 이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다른 범죄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성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어쨌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성범죄 과실범도 아니고 고의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도 특히 정치적으로는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성 단체들도 환영 뜻을 밝혔고 네. 각 정당들도 환영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김지현 씨 본인의 입장 직접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상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평범한 노동자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물선 전도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자, 전도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졌다 이런 거죠. 지금 아직 침몰을 한 상태는 예, 아니어서 침몰은 그나마 아닙니다. 다행이긴 네. 한데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이 4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 한국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부터 좀 볼까요?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1시 40분경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골든 레이호라는 차량 운반선입니다. 꽤 큽니다. 네. 한 7,400여 대의 그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량 현대 글로비스니까 운반선인데요. 현대차를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배인 것 같죠?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런데 네. 이 차량 운반선이 그 조지아주에 있는 브런즈윅 항이라고 이게 이제 플로리다 미국 동부 쪽인데요. 플로리다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네. 도선사에 의해서 내항에서 외항으로 이렇게 운항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파괴 회전을 하다가 아마 위에 있는 화물들, 자동차들이 무게가 쏠리면서 아마 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지금 드는데. 그러는 추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전도된 상태이고요. 다행히 24명이 탔는데요. 네. 그중에 20명 정도가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됐군요. 피난 내지 구조가 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국민 4명이 구조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선박 있습니다. 기관실에 있는데 왜 아직까지 구조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 화재, 연기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미국 해양경비대가 지금 구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안에서 이제 불이 나서 네. 구조대가 더 이상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 연기랑 화염이 지금 잦아들었고요. 그래서 경비대가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그곳이 우리 시간보다 13시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밤입니다. 깜깜한 네, 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벽, 그러니까 그쪽 현지 시각 새벽 6시 반이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저녁 7시 반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경비대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선체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확인하기 예, 예. 위해서. 그런데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선체 내부에서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렵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반에 구조를 할 계획이라고 구조 합니다. 작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안에서 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거는 아직 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은 네, 것이고 맞습니다. 뭐 4분 모두 다 무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자, 사고 원인 뭐 아직까지 안 나왔겠습니다만 네. 사고가 이제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조사하면 미국- 나오겠습니다. 지금 추측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선박 자체도 최신형이에요. 2017년에 건조돼서 뭐 노후한 선박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하게 회전을 하다가 이게 전도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추정이 나오고요. 지금 미국 해양경비대가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구조가 완료된 이후에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도 아마 그 현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외교부가 지금 관계기관 회의는 지금 했고요. 우선 미국 해양경비대의 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틀란타주에 있는 우리 영사관을 통해서도 또 이제 그 구조되는 현황들 또 그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고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이슈 완전 정복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